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착잡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내용일 텐데 제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진실에 좀 더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쪽에서만 일어나는 미스터리입니다. 진실은 뭐냐? 제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제목을 적었는데 워낙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왜 저쪽 사람들이 잡고 있을 때 많이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본 컨텐츠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정치인 또는 정당을 명확히 특정하여 비방하기 위한 컨텐츠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 컨텐츠는 네이버, 구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공식 기사를 근거로 장착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사실이라고 확정되지 않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고인의 전체 실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컨텐츠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명확히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식 기사를 근거로 제작되었으며 본 컨텐츠에서 다룬 사건에 대한 평가는 컨텐츠를 시청한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취합해서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의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가 사라지는 키맨들입니다. 스스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초과 이익 환수조항 넣었다가 삭제한 건 맞다. 자발적 결정 안 했다. 이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개발사업처장 이런 분들인데요. 스스로 돌아갔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연합뉴스 인터뷰를 했던 게 있는데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회사가 정한 원칙대로 물불 안 가리고 성과 내려고 했는데 조사받는 지금은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여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자, 이 사람은 윗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수사 연결고리의 키맨입니다. 이분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윗선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쳇말로 꼬리 자르기가 되고 그 윗선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동생이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윗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이다. 유서 안 남길 사람은 아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돌아간 이 김모 씨의 친형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며칠간 이 대장동 관련해서 몇 사람이 스스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윗선은 특검하자라고 지금 아주 당당하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 유서가 어딘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채널A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네. 유서 있을 거야. 이제 실제 지금 찍은 겁니다. 왜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냐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군가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또 조작하려고 또 이쪽에서도 조작의 의혹을 항상 가지고 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또 실제 촬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던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분들이 연속해서 계속 사라지는데 그게 불과 열흘 사이에 사라진다. 12월 10일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또 다른 키맨이었던 유모 경기 포천도시공사 사장 66살이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지기 전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족은 수사기관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돌아갔어요. 이분도 윗선과 연결된 핵심 키맨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쭉 타고 올라가면 이제 검찰이 적극 협조를 하니까 가면 저 위에까지 연결이 바로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던 분이었는데 스스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는 있는데 유족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일반 또는 언론 이런 데 공개 안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경찰 수사기관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저는 말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대장동 관련한 그 관련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재산을 축적을 했다. 그래서 지금 그 윗선을 비롯한 어떤 그 세력이 그 재산을 제대로 이 유족들에게 들어가게끔 안전하게 들어가게끔 하는 조건으로 유서 공개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하는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자, 그런데 일타 강사의 소름 돋는 예언입니다.
이분이 바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아니겠습니까? 판사 출신이죠. 이분이 10월 달에 이미 예상을 했었어요. 증인들이 소리 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이런 세력에 대해서 또는 이런 능력자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해가 좀 되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이미 이 시기에 다 하고 있었다. 그래서 증인들이 소리 없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라고 이미 10월 달에 예언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그쪽하고 엮이면 유독 많이 생기는 사건인데요. 그들은 정말 자의로 돌아갔을까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스스로 돌아간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맨들이었는데 스스로 돌아간 의문사 한 분들이 23건이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쪽이 집권을 했을 때 벌어진 좀 의문 관련한 내용들이에요. 김모 여성입니다. 2000년 6월이죠. 김대중 대통령의 사생아 딸을 낳았다라는 분이죠. 식당 종업원이었는데 이제 딸을 낳았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고 있다가 어느 날 욕조에서 스스로 돌아갔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을까? 아니, 국가정보원 8국에서 계속 감청하고 계속 전담박하고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의혹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모 회장이죠. 2003년 8월 4일 날 대북 송금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인데 이건 제가 추가로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입에 담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서 이분이 가셨을 때 경호원이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경호원이 저런 사고를 당한 분을 덜쳐 업고 간다. 이거는 일반 민간인들도 소방교육을 조금만 받아도 이건 그래서는 안 되고 부목을 대고 들 것을 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유서가 어떻게 컴퓨터에 워드로 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모 의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의혹을 받고 있던 시절이었죠. 드루킹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박모 시장입니다. 성추문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도 추가로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A모 씨입니다. 조국 가족 펀드 피고발인인데 이분은 2019년 11월 28일 날 스스로 돌아갔는데 즉시 사건 종결되고 말았어요. 역시 이제 꼬리가 딱 잘려 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검찰 수사관 모 씨인데 이분은 그 청와대에 있던 백원우 비서관의 측근입니다. 백원우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을 때 경찰에서 파견 나와서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할 때 뭐 개입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 검찰 조사 받으러 가기 3시간 전에 스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럼으로써 백원우까지 올라가는 이 라인이 끊어져 버렸다. 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모 씨, 이건 이제 윤모 의원 불법 자금 사건, 정의연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한 내용 아시죠? 정말 이 경찰 신고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에 윤모 의원이 올린 글이라든지 이런 시점들을 봤을 때 그 경찰보다 먼저 이 돌아간 것을 알고 있지 않은다면 이럴 수 없는 뭐 어떤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좀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많다라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 씨, 지금 이제 전 대선 후보 경선자였던 이모 민주당 전 대표죠. 그분의 비서였습니다. 옵티머스 연루 사건이었는데요. 이모 전 대표의 옵티머스 연루 사건이었는데 검찰 조사 중에 식사하러 나갔다가 스스로 돌아가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모 판사예요. 그리고 이 판사는 정의연, 즉 이 윤모 의원 관련한 위안부 할머니들 돈 이제 떼먹고 한 이 관련한 자금 사건을 판결하는 그 판사님인데 회식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스스로 가셨어요. 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유모 씨 대장동 사건인데 유서를 지금 미공개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쭉 있지만 지금 2018년부터 쫙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3건이나 이런 게 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모 회장이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신 이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정말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키가 174cm, 체중은 70kg. 그런 성인이 이렇게 작은 소형 창문을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빌딩에, 여기 지금 이 개동 현대사옥인데, 빌딩에 이렇게 미닫이 창문 있지 않습니까? 왜 미닫이 창문을 그 고층 빌딩 하겠습니까? 이렇게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로 봤을 때도 정말 뭐 아주 작은 이 높이가 37cm밖에 안 되는데 이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는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옆으로 삐집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높이가 37cm 그런데 반밖에 안 열리죠. 그 비집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흘러내려야 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6m 도로를 건너편에 있는 화단에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9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 창문을 가지고 어떻게 뛰어내리죠 저기? 흘러내려야죠. 만약에 한다면. 또 흘러내릴 수도 없는 너무나 작은 창문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심한 새벽 5시 30분이었는데 워낙 이제 이 현대가가 정주영 전 회장으로 인해서 그런지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는 패밀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데 그전에도 2시간이나 운동을 했고 그 전날 그리고 이날도 열심히 출근해서 갑자기 이렇게 가버렸다. 그리고 5장의 유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장은 사라졌고 그 유서 전체도 또 평소에 쓰는 그런 문체가 아니더라는 거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의 일인데 노모 의원이죠. 60대의 의원입니다. 아주 국민적인 인기 또는 국민적으로 그 신뢰를 많이 받고 있던 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그 여당보다 조금 더 진보의 성향의 그 정당이었는데 드루킹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었고 판결이 안 났어요. 그냥 혐의 입증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대응을 잘하면은 무혐의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CCTV가 없는 모친의 아파트로 간 겁니다. 아니 연세가 많은 분이 그 더 많은 어머니에게 굳이 충격을 주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들 보면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 창문들 다 있죠. 그게 높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높이가 140cm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50대 후반 60대 되신 분들이 그 140m나 되는 창틀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140cm예요. 어떻게 그거를 받침대나 이런 거 없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또 올라갔다 치고 여기 창틀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시신이 발견된 곳까지는 무려 8.4m입니다. 이 8.4m는 거의 뭐 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면적이죠. 올림픽 이 넓이뛰기 금메달리스트가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3번이나 돈 닿게 해서 가도 이 정도 뛸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런 거리를 60대 남성이 140cm나 되는 데를 올라가서 8.4m를 활공해서 여기까지 간다? 아파트 앞에 여기 있는 뭐 우리 아파트 사니까 이런 현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완전히 넘어서 간다? 이걸 뭐 포물선으로 탄도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갔다가 바로 떨어져 버리죠. 어느 일정 시점까지 갔다가 이 운동 에너지에서 갔다가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닿으면 바로 그냥 수직 낙하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8.4m나 활공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올림픽 넓이뛰기 선수라도 힘든 이런 일을 60대 일반 남성이 해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는 신속하게 종결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분입니다. 이제 모시의 시장님인데 청와대 그 민정 라인으로부터 어젯밤에 이 여직원 성추행 문제로 고소당했다라는 것을 아침에 전달받은 거예요. 민정 라인에서 이제 그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020년 7월 9일 날 새벽에 그 보고를 받고 그리고는 이 비서실장이 공간에 와서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9시죠. 그리고는 비서실장이 가고 나서 10시 10분에 갑니다. 그리고는 비서실장 가고 나서 34분 후에
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밖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굉장히 많아요. 논란이 많아요. 과연 이 7월 달인데 이렇게 긴 점퍼를 입고 이런 두꺼운 옷을 입고 그리고 모자를 아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꼈는데 이 뒷모습, 두상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사진에 찍힌 남성은 그분이 아니다. 평소 보던 그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소에 걸을 때 항상 손을 이렇게 펴고 걷는데 이렇게 주먹을 쥐고 걷는 그분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혹 제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출타하면서 딸에게 내 전화로 혹시 전화 연결 안 되면 바로 경찰 신고해라. 라고 당부를 하고요. 그리고는 다시 또 오후 1시에 딸과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서실장하고 또 통화를 하고 그리고는 그때가 오후 1시 39분인데 통화 후에 3시 49분에 핀란드 대사관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이제 그때부터 꺼집니다. 정확하게 핀란드 대사관 주차장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꺼져요. 그리고 그때 오전 10시 53분에 와룡공원이 종로에 있죠. CCTV에 확인되었으나 핀란드 대사관 그리고 수습장소 이런 숙정문 인근까지는 CCTV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CCTV 얼마 많습니까? 또 서울 종로에 CCTV 골목골목 다 있습니다. 그런데 CCTV에 핀란드 대사관이 있는데 그리고 숙정문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있는 곳인데 한 군데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9일 오후부터 사망설이 확산되었고요. 경찰 발표는 10일 0시 01분에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미 기자들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서울대병원에 완전 진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명히 시신을 싣고 출발한 차량과 시신을 태우고 도착한 차량이 달라요. 이 차는 119차. 이 차는 병원차죠. 다릅니다. 차만 봐도 달라요. 그리고 01시 29분에 종로구 명륜동 와룡공원을 출발했다라고 최초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병원에 도착한 것은 03시 29분, 무려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3km, 3.1km밖에 안 돼요. 저도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봤고 또 이 지역에서 계속 방송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걸린다. 또 이 시간에 사람이 얼마나 있다. 차는 얼마 다닌다. 압니다. 서울 강북에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거의 차가 없어요. 2, 3분이면 올 거리를 2시간이나 걸렸다. 그리고 차가 바뀌었다라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감식이나 부검 이런 조치 없이 이 어마어마한 분이 스스로 가셨는데 신속하게 당일날 사건이 종결되고 화상 처리됐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분이 어쩌면 아직도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아주 미스테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괜찮을까? 불안한 시선들이 있죠. 국감을 합니다.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죠. 당시 경기도지사님이 이렇게 국감에서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스스로 간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침대에 들어누워 있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무슨 보도, 어디 그 보도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니 그러고 그냥 얼버무려 지나갔어요. 그래서 9월 29일 날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 유모 씨는 10월 3일 날 구속수감 당했죠. 그리고 또 굉장히 핵심자인 남옥 씨는 11월 4일 날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그 위선하고의 연결고리 중에 중요한 또 두 명이죠. 이 사람들은 아직 지금 있는데 왜 있냐? 감옥에 있으니까 안 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 9월 29일 압수수색할 때. 그거 아무데도 보도된 적이 없는데 어쩌면 이제 약을 먹였는 건 아닐까라는 의혹을 이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원희룡 전 도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대신 지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의문을 원희룡 지사가 제기를 하는데요. 자,
연쇄적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시된다.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 모두 대장동 공모 지침서 변경으로 화천대유의 개발 이익 몰아주기에 관여된 사람들인데 이들을 비롯한 대장동 관련자들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서약한 바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심지어는 미국에 가 있던 남욱이 서둘러 귀국해서 구속된 것도 죽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마음이 걸린다. 원희룡 본부장은 스스로 돌아가는 교사 또는 스스로 돌아가는 방조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고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명불상자 누군지는 몰라. 이제 고발하면 이들과 접촉했던 뭐 모든 이제 그 스스로 돌아가본 두 분 있죠. 그 사람들을 이제 조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굉장히 훌륭한 또 용기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의혹을 직접 법조인이었던 이런 원희룡 본부장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이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해왔던 수많은 그런 의혹들, 의문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모든 의문 스스로 돌아가는 그 의문에 대해서 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유독 그쪽만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말이죠. 모든 것이 이 얽혀있는 커넥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든지 결국은 증거는 나오게 돼 있다. 뭐 셀카를 찍든지 아니면 뭐 지나가든지 밥을 먹든지 뭐 말한마디 던졌든지 SNS를 했든지 어딘가에는 증거가 나와 있었을 수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것을 채집해 놨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비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비밀 없이 언젠가는 나오기를 바라고 그 언젠가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그 스스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말 바꾸어서라도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의혹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 나온 것들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뭐 정말 속 시원하게 한번 샤우팅 하고 싶지만 이건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냥 남의 기사를 알려주는 선에서 정리하는 선에서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